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에는 수특독서 5번 사회문화의 임차권 임대차 계약하겠습니다. 문단기호 1, 2 하고요. 자, 오늘은 학원 건물 얘기 좀 많이 얘기할게 얘들아. 남의 물건을 빌려 쓰고 사용료를 지급으로 하는 계약을 임대차 계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임대가 있고 임차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임대와 임차가 있는데 합쳐서 임대차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대, 임차 합쳐서. 그럼 임대는 빌려 주는 거고 임차는 빌리는 겁니다. 그럼 여기 뒤에 계약이라는 말이 붙어 있죠. 계약의 말이 붙어 있습니다. 이때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 빌려 주는 사람은 임대인이라고 합니다. 동그라미 칠게요. 빌려 쓰는 물건은 임차물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임차인이 빌리는 사람이 빌려주는 사람한테 지급해야 되는 것을 차임이라고 하는데요. 일정 기간 단위로 지급하니까 이거를 월로 할 수도 있고 년으로 할 수도 있고 일로 할 수도 있고 주로도 하는데 만약 매달 한다면 월세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그러면 빌려주는 사람은 뭐라고 했고요? 임대인이고, 그럼 임대인이 임차인한테 빌려주는 물건을 뭐라고 하고요? 임차물이라고 하고, 그러면 빌리는 사람은 빌려주는 사람한테 뭘 내고? 차임을 내고.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임차물이 주택이나 상가일 수도 있겠죠. 자전거 이런 걸 수도 있지만, 그러면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지급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러니까 월세만 내는 게 아니라 임차물이 뭐인 경우에 주택이나 상가가 된다면 주택, 상가, 주상복합 들어봤지 얘들아? 주택, 상가가 같이 있는 겁니다. 주상복합이라는 거 주택, 상가, 복합. 그러면 그럴 경우에는 차임 말고도 플러스로 보증금을 주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나중에 다른 예문이 나오는데 뭐 말도 안 되지만 200에 뭐 10 되겠는데 2천만 원이라고 할게. 2천만 원에 월세 100만 원 요렇게. 이해되냐? 그럼 2천만 원은 먼저 주고 매달 주는 거. 이해됐어요? 나중에 보증금은 이 계약이 종료되면 다시 임차인에게 돌려줘야 됩니다. 전세라고 생각하면 좀 쉽겠지. 그 다음에 임대인은 임대차 종료 시 임차인에게 보증금을 돌려줘야 돼요. 연체된 차임이나 관리비 등은 공제하고 줍니다. 다 이해됐죠? 자, 민사 법률 관계라고 되어 있는데 민사가 있고 형사가 있는데요. 계약 자유의 원칙이 밑줄 칩시다. 임대차 계약도 계약 체결을 할지 말지, 차임을 어떻게 할지, 보증금 액수를 어떻게 할지, 임대차 기간을 어떻게 할지, 임대인과 임차인의 합의로 정해지는 게 원칙입니다. 자, 그러면 이 둘의 계약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얘들아. 그러니까는 민사에서는 자유계약이니까 기간이든 차임이든 보증금이든 알아서 너희들 해 라는 거야. 그러나 임대차 기간 결정이나 차임 증액에 대해서는 법률 규정이 당사자 합의보다 우선 적용되기도 한다라고 돼 있어요. 원래는 자유롭게 해야 되는데, 그러면 여러분 요 문장에서 제일 중요한 문장은 맨 마지막에 시험 나오는 문장입니다. 그 이유는 맨 마지막에 있기도 하고 원칙이지. 원칙의 반대말이 되니까 예외가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면 원래는 자유대로 하는데 예외가 있어요. 예외. 그래서 얘는 출제 요소가 됩니다.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외는 출제 요소가 됩니다.
임대차 기간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차임을 증대한다는 거는 원래 100만 원 냈잖아. 2년 종료되고 110만 원을 올릴 때 이렇게 증액을 하는 경우 있잖아. 요것은 중액이 아니고 증액을 할 때는 법률로 자유계약이 아니라 법률이 우선하기도 한다라고 했습니다. 자, 법률 얘기가 나왔잖아요. 이건 법에 관한 얘기입니다. 자, 주택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임차인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하는 게 목적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한 겁니다. 임차인을 위해 보호한 법,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규정들을 두고 있다. 이 법은 임차물이 주택이기만 하면 차임이나 보증금 액수와 무관하게 적용되지만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허용되지 않는다. 여러분, 요 말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임시 사용은 안 된다. 알겠죠? 그래서 일시 사용은 안 된다. 이런 거 다 출제 요소입니다. 그래서 이 출제 요소를 표시해 드리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여기 1문단의 맨 마지막 문장, 그 다음에 일시 사용을 위한 임대차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 다 예외입니다. 알겠어요? 이 법, 주택임대차 보호법은 임차인의 주거 생활 완전을 위해, 요거 반복됐네 얘들아. 요거 위에 최단 존속 기간을 2년을 보장한다고 되어 있는데, 여기 여러분 임대차 기간이라고 나와 있잖아. 이게 최소한 존속 기간은 몇 년이다? 2년이다. 2년 동안은 보호해야 된다. 그 다음에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부여한다. 이 두 가지가 임대차 보호에 임차인을 보호한 정책입니다. 최단 존속 기간은 당사자들이 임대차 기간을 2년으로 미만으로 약정했거나 약정 안 했으면 적용한다. 그럼 2년 미만이면 2년 보장. 하겠니? 1년이면 계약을 1년 했으면 어떻게 보장하지? 2년으로 보장합니다. 알겠죠? 왜냐하면 최단 2년이니까 2년 안 되잖아. 1년이면 계약은 1년 했어요. 근데 법적으로 2년 보장합니다. 그러면 2년을 적용한다. 왜냐하면 법이 더 중요하다. 알겠습니까? 다만 임차인이 법률보다 불리한 내용의 약정이 유효임을 주장할 수 있다. 다만이라고 나왔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다만이 예외가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 예컨대 1년으로 약정했습니다. 1년이 지났어요. 약정이니까 계약을 1년 한 겁니다. 그러면 임차인은 임대차 기간 만료 효과인 보증금 반환을 주장할 수 있어요. 그러면 법률은 2년이잖아. 근데 1년이 2년보다는 불리할 수 있거든. 근데 이 임차인의 의견대로 주장할 수 있답니다. 이해됩니까? 근데 임대인은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임대차 기간 만료를 주장할 수 없대요. 그러니까 누구한테 유리한 거죠?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임차인에게 유리하다. 이런 얘기입니다. 알겠죠? 자, 그러면 2년을 보장받았어요. 이해됐어요? 근데 이 2년 보장은 누구한테 보장해 준다는 거지? 임차인한테 보장해 준다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요렇게 그래프를 그려서요. 2년이 넘어가잖아, 얘들아. 그러면 최소한 2년은 보장해 주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다음에 그러면 2년이 안 된 구간 있잖아. 근데 이걸 만약에 약정을 안 했다거나 또는 2년 미만이 1년으로 약정을 했다면 이 경우에 이때 임차인이 바로 계약 종료, 임대차 완료를 주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알겠죠?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고 3문단 가겠습니다. 임차인의 주거생활 안정이라는 관점에서 보면 최단 존속기간은 길면 길수록 좋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최단 존속기간이 너무 길면 규정되면 임차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다. 그 이유를 가르쳐 드릴게요. 이게
2년으로 돼 있잖아요. 네. 근데 이거보다 길 경우 있잖아. 네. 길 경우에 임차인한테 불리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불리할 수 있다. 그럼 생각해 볼까요? 이게 5년이 아니라 2년이 아니라 했잖아. 네. 10년이라고 할게 얘들아. 네. 10년이라고 할 거. 그러면 임대인이 10년이 안 됐는데도 네. 10년으로 계약했는데 10년이 안 된 시점에서 네. 임대인의 가족이 네. 임차물에 살기로 했다. 그러니까 선생님 집 주인인데 네. 효찬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네. 임차인으로 네. 10년 계약하고 살고 있는 거야. 예. 근데 내가 미안하지만 8년 됐는데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10년 보장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렇죠. 그럼 어디로 갑니까? 내 아들이 제대해서 방이 없다. 네. 네가 살던 방에 들어갔다. 내가 집 주인이니까 나가라 하면 임대인의 가족이 들어올 경우에는 임차인을 계약 종료시킬 수 있어요. 내 말 이해돼? 네. 그러면 너무 길게 보장하잖아. 네. 그러면 임차인이 중간에 네. 바로 개밥의 도토리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짧게 하는 것이 낫다 이 말이야. 알겠냐? 네. 따라서 적정 기간의 최단 존속 기간 2년 보장하지. 네. 그리고 임차인에게 갱신 요구권을 인정하는 게 임차인에게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최단 존속 기간 얼마? 2년. 이해됩니까? 네. 그리고 임차인에게 뭘 주는 게 낫다? 갱신. 갱신 요구권을 주는 게 낫다. 그러니까 2년을 보장하고 2년마다 갱신할 수 있게끔 하는 게 낫지. 네. 통째로 막 10년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야.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경우 임차인이 그 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임대차 종료를 주장하려면 이로 인해 임대인에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해야 된대요. 만약에 생각을 해봐. 최단 기간이 2년이잖아 얘들아. 네. 근데 2년 안 돼서 갑자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야. 네. 그러면 임대인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나가버리면 네. 새로운 임차인을 구해야 되지. 예. 내 말 이해돼? 예. 그러면 원래 2년 계약했잖아. 네. 그러면 그만큼 임대인이 매달 들어오는 차이면 월세를 못 받겠지 얘들아. 네. 그러면 손해가 되잖아. 네. 그러면 2년 살기로 한 사람이 갑자기 이탈리아로 이민을 가기로 했다면 네. 1년 6개월 만에 6개월이 남았잖아. 네. 6개월 동안 받을 수 있는 월세 임대인의 수익을 보장해주고 손해를 배상해줘야 된다. 네. 내 말 이해돼? 네. 이것 때문에 너무 길게 하면 안 좋습니다. 알겠죠? 예. 그러면 계약이 갱신, 여러분 업그레이드를 갱신이라고 해. 갱신이란 기간이 만료되어 소멸되는 계약자의 당사자 종전과 같은 내용의 계약을 한 번 더 하는 거거든. 예. 그러면 여러분이 보고 계신 안종민 선생님이 예전에 미아동의 아파트 이름 뭐였더라? 하여튼 무슨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 소유하는데 내가 어떤 가족한테 이제 월세를 준 거죠. 전세를 준 거, 전세. 그러면 선생님은 임대인이고 그분은 임차인이고 2년 계약해서 거기 살았단 말이야. 근데 그분이 2년 약정되는 기간이 끝나가니까 더 살겠다고 했단 말이야. 그럼 나도 콜 한 거지. 그 구두로 알겠어요 하고 부동산 계약서를 써서 2년 더 살았다고. 그럼 또 2년 지났어. 그러면 그 계약을 원래 계약 기간에 보면 계약서에 2년 동안 2025년 오늘 며칠이야? 3월 24일부터 2027년 3월 23일까지 2년 이렇게 되잖아. 이게 나와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계약서 딱 끝났잖아. 그러면 다시 계약서를 써야 돼요. 다시 계약서를 쓰는 걸 갱신. 다시 갱, 새로울 신. 서류를 다시 하는 걸 갱신이라고 해. 그러면 내가 더 살고 싶어. 임차인인데. 더 살고 싶어요. 할 권리를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이라고.
내 말 이해돼요? 그러면 원래 계약 있잖아. 계약은 당사자의 의사 합치만 있으면 성립했단 말이야. 네. 그럼 처음 계약을 체결하던 경우든 계약이 갱신되는 경우든 문서 작성되네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 원래 계약은 임대인과 임차인의 계약 갱신에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으면 묵시적, 이게 침묵할 때 알겠니? 갱신 이조로 본다. 예컨대 임대차 주택임대보호법 규정의 갱신기간인 임대차 기간 종료인 6개월 전부터 2개월 사이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계약 갱신 거절 통지를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갱신대로 간주되는 이걸 법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야. 알겠니? 네. 자, 그러면 법적 갱신 기간은 갱신을 할 때 계약 종료 얼마 전? 6개월부터 2개월 사이. 6개월 전과 2개월 전 사이에 6달 전이나 2달 전 안에만 하면 돼. 그럼 한 달 전에 저 계약 다시 할게요는 안 된다고. 이해되지? 근데 이 집 주인이 아무 말을 안 해. 아무 말을 안 해.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야. 그 법적 갱신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 법적 갱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에 4문단. 갱신 기간 중에 갱신 기간은 언제입니까? 계약 만료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 임대인 빌려준 사람이 적법한 갱신 거절 통지를 하더라도 임차인은 갱신 요구권을 행사하여 일방적으로 계약을 갱신시킬 수도 있는데 갱신 요구권 행사는 갱신 기간 중에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했지? 뭔 말이야 이게? 임대인이 갱신 안 해 꺼져 라고 하더라도 이거 해주세요 라고 하면 갱신될 수 있대. 그럼 누가 유리한 거야? 임대인과 임차인 중에? 임차인이 훨씬 유리하지. 임대인은 안 빌려줘. 우리 집에 살지 마. 딴 사람 구할 거야. 라고 하더라도 임차인이 갱신 요구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이런 게 얘기자. 무슨 얘기야? 임차인이 빌린 사람이 갱신 요구를 행사하잖아. 그러면 법적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음을 증명해야만 갱신을 거절할 수 있고 종료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적절한 갱신 거절 사유가 있어야 돼. 그러니까 너는 그냥 인상이 재수없게 생겼으니까 우리 집에 살지 마. 이건 안 된다고. 적절하지 않아. 알겠죠? 그러면 여기 법적으로 규정된 갱신 거절 사유를 한번 체크해 봅시다. 여기다 밑에다 쓸게. 법적으로 갱신 거절 사유. 쌤이 아까 한 개는 얘기한 것 같은데. 직계 가족이 우리 집에 임대인의 가족이 살게 될 경우에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해됩니까? 예컨대 우선 임차인의 계약 위반입니다. 오케이? 그러니까 그 집에서 계약을 위반한 거지. 예컨대 월세가 연체 2달 이상이 되면 파기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다. 내 말 이해돼? 한 달 가지고는 안 돼. 2달 연체돼. 그럼 나중에 보증금 둘 때 보증금 돌려줘야 되잖아. 그 월세를 까고 주는 거야. 공제하고 주는 겁니다. 근데 2달 되면 저 살고 싶어요 해도 꺼져. 왜요? 2달도 월세 안 냈잖아. 그럼 법적으로 거절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됩니까? 또한 있잖아. 임차인이 계약을 위반한 적은 없는데 임대인 자신이나 임대인의 부모, 자녀, 직계 가족이 실거주하는 경우가 이게 2번입니다. 그럼 거절할 수 있어요. 누가? 임대인이. 누구한테? 임차인의 갱신 요구권을 거절할 수 있어요. 내가 이 집에 살 거야. 내가 우리 아들이 살 거야. 그다음에 다만 이처럼 자가 거주 목적으로 갱신을 거절한 임대인이 주택을 직계 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임대하면 임대인은 임차인은 임대인에게 손해배상 청구했다. 그러니까 만약에 효찬이가 우리 집에 들어와서 살아. 임차인이야. 근데 살고 있는데 2년 다 돼가 6개월 전에 나한테 갱신 요구권을 했어. 근데 내가 너 나가야 돼. 왜요? 내가 이 방에 살 거야. 그러면 깨갱하고 효찬이는 다른 집을 구해서 만료되는 시점에 이사를 가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집에 들어가는 척 하면서 내 친구를 살게 한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 입장에서는 임차인을 바꿔치기 한 거지. 내가 분명히 뭐라고 하죠? 법적인
갱신 요구권 거절 사유는 뭐에 해당되죠? 본인이나 직계 가족이 거주할 목적일 때는 가능하지. 근데 분명히 그렇게 말을 해놓고 내 친구를 살게 하면 너는 집을 구한다고 손해를 보고 방을 구한다고 손해를 보고 월세도 더 많이 내고 다른 집에서 그러면 손해를 내가 물어줘야 된다는 거 알겠니? 그러니까 구라까지 말라는 얘기 알겠냐? 이처럼 갱신요구권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임차인한테. 임대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성질을 가지게 돼. 한 번만 갱신요구권은 한 번만입니다. 요거 정리하고 가자. 법적 갱신 거절 사유 두 가지. 하나는 계약 위반. 맞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본인과 가족이 거주하기로 된 경우. 두 가지였습니다. 자, 이에 비해 법적 갱신은 자동으로 갱신되는 거잖아. 여러 번 반복된 상황에서 여러분 가만 보세요. 이 동그라미 한번 봐봐. 법적 갱신은 몇 번? 한 번만.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법적 갱신권은 여러 번 할 수 있지. 그러면 법적 갱신과 갱신 요구권 행사에 대한 갱신은 별개고 법적 갱신은 임대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라고 볼 수도 있기 때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둘의 차이점이죠. 자, 이거하고 비교해야 되는 게 법적 갱신, 자동 갱신이라 이 말이야. 얘는 바로 임차인에 의한 것이라면 얘는 임차인과 임대인 모두를 위한 거라서 얘는 여러 번 할 수 있다 이 말이야. 알겠냐? 자, 여러분 계약 기간이 2년이라고 하자. 2년 됐어. 오케이? 별다른 뜻이 없어서 양쪽 다. 그러면 자동으로 갱신되는 겁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4년이죠. 아무 말 없이 갱신됩니다. 그때마다 계속 법적 갱신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하지만 갱신 요구권 있잖아. 이거는 딱 한 번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갱신 요구권 한 번만 쓰니까 아껴야 되겠지. 웬만하면 자동 갱신하는 게 낫겠죠. 이해됩니까? 마지막 문단, 몇 문단, 5문단. 오케이? 자, 5문단 가는데요. 임차인이 점포이네. 점포가 뭐야? 점포. 가게. 옷을 팔아도 돼. 가게포. 가게인 경우잖아. 그러면 우리 학원도 집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임차인이 원장님이 임차인이고 이도 점포가 됩니다. 옷가게, 인테리어 가게, 닭집 다 점포인 겁니다. 알겠죠? 이 건물의 주인이 있고 임대인이고 피아노 학원, 태권도 학원, 그다음에 우리 학원 다 전부 다 임차인인 거죠. 알겠죠? 임차인 보호를 위해서 특별하게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자, 이번에는 상가 건물 임대차 보호법이라는 게 특별하게 있네요. 그럼 아까하고 무슨 차이가 나지? 아까는 주택이잖아. 이번에 뭐인 경우에? 점포인 경우에. 점포가 상가입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좀 보니까 주택임대차 보호가 마찬가지로라고 돼 있지. 그럼 다 똑같다는 얘기입니다. 다 똑같습니다. 알겠지? 그러면 공차 맞지? 그럼 공통점 안 중요하죠. 차이점이 중요합니다. 됐습니까? 네 번째 줄. 그러나 주택임대차 보호가 다르게 정해진 내용도 있다. 뭐가 다른데? 우선 다른 점입니다. 그럼 요 둘을 비교해서 다른 점. 첫 번째, 갱신 요구권은 점포 임대차 전반에 적용되지만 갱신 기간이 임대차 종료 전 6개월에서 1개월로 규정돼요. 아까 좀 차이가 나네. 그러면 최단 도속 기간이 아니지. 거절할 수 있는 기간이지.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가 아니라 1개월 전이다. 그제? 한 달 전에만 얘기해주면 되겠네. 됐어요? 그 다음에 최단 존속 기간이 적용되는 건 1년이래. 아까는 몇 년이었지? 주택의 경우에 2년이었는데 최단 존속 기간이 이번에는 1년이라는 차이점이 있네. 갱신 요구권은 최초의 임대차 기간을 포함하여 임대차 10년을 초과하기 전까지는 여러 번 행사할 수 있다. 원래 갱신 요구권은 한 번만 할 수 있다 그러지 않았냐? 요것도 차이가 나네. 갱신 요구권은 10년까지 10년까지
여러 번. 그럼 맥스로 몇 번 할 수 있겠니? 13. 9번 할 수 있겠지. 왜냐면 갱신 요구 거니까 최초 요구를 10년이면 이렇게 있으면 반 나누고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하면 10개거든 얘들아. 그럼 처음에는 계약했지. 갱신 언제 합니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하면 끝이지 얘들아. 9번까지 맥스로 할 수 있는 거죠. 한편 보증금은 일정액을 초과하는 대규모 점포에 대해서는 최단 기간에 보장되지 않는다. 왠지 한편 하는 건 왜 낸 거야? 예외니까 시험 내려고 낸 겁니다. 그럼 여러분 보증금이 일정액을 초과한다. 일정액이 정해져 있겠죠. 네. 그러면 만약에 이걸 1억이라고 하자. 대규모 점포 어떤 게 있지? 여러분 여기 월드컵 경기장 있잖아요. 근데 월드컵 경기장은 국가 소유거든. 근데 거기에 홈플러스 있는 거 알지? 홈플러스 차지하는 비중이 엄청나지. 그 대규모 점포야. 플러스가 맞는 거 없어요. 홈플러스가 만든 게 아니라 입점을 한 거지. 거기에 예식장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뭐 있지? CGV도 있지 얘들아. 메가박스로 바뀌었나 지금? 메가박스로 바뀐 것 같은데? CGV 그대로 있나? 뭐 영화관도 있고 또 안에 다른 점포들도 많이 있죠. 식당도 있고. 다이소도 있고. 근데 큰 거는 영화관, 그다음에 예식장 이거 있어요. 돌아가면 예식장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월드컵 경기장을 운영하는 서울시인가 뭐 주체가 있어요. 근데 그걸 임대한 거예요. 그 월세를 내는 거죠. 그 보증금이 1,000, 2천만 원 하는 게 아니겠지. 내 말 이해돼? 그때는 최단 존속 기간 같은 거는 몇 년 해야 된다. 이런 건 없다 정도로 적용하시면 되죠. 문제 풀어보시고 확인하면 됩니다. 자, 아까 사회문화 4번보다는 5번이 좀 어렵죠. 그죠? 근데 이 글과 관련해서 여러분 이 임대차 보호법과 관련해서 있잖아. 이게 2023년 네. 23년 고2 3월 모의고사에 요것보다 좀 어렵게 나와 있어요, 여러분. 임대차 보호법이. 그래서 같이 관련해서 공부를 하면 여러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